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크리에이터 꼬꼬마 민트입니다. 지난주에 방송이 없어서 다들 많이 놀라셨죠? 허리 통증이 심해서 거의 누워있다시피 했거든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회복돼서 이렇게 방송을 다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호보 선생님 안녕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셨습니까? 아까부터 내내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피곤해서 이제 주무셔야 합니다.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자, 같이 나갑시다. 그쪽에 나가시죠. 혼마는 태연하게 말한 후 신호부를 보며 방긋 웃었다. 저는 이제 먹었으니 신호보 선생님이 잠들 때까지 옆에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신도가 의자에 앉더니 팔짱을 뀌었다. 아니, 신도군은 돌아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범죄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꾸 신도군 할 겁니까? 그럼 명형사 신도씨, 그만 일터로 돌아가시죠. 그건 또 뭡니까?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마침 오늘은 비번이라서 하루 종일 여기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밤낮을 안 가리고 범죄와 전쟁을 치르는 형사님께 간병까지 시키는 건 무리죠. 여기는 내가 맡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여기는 내게 맡기세요. 아니요, 내가. 아니죠, 내가! 도무지 신호부가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저기요, 두 분 다 바쁜 모양이니까 저는 내버려두고 가주세요. 거 봐요. 선생님도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같이 갑시다. 신도가 혼마의 팔을 잡아당기는데 혼마가 그 팔을 휙 뿌리쳤다. 신호부 씨는 의외로 배려심이 깊군요. 의외로라니, 또 무슨 소리야? 신호부가 속으로 발끈하는데 마침 후진호 할머니가 돌아왔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군. 오호, 이쪽이 더 잘생겼는데. 할머니의 말에 혼마는 얼굴 가득 기쁜 빛을 띠고는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이거 제 조그만 썸입니다. 라며 꽃다발에서 안개꽃 줄기를 뽑아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뭐야 이게? 주려면 장미를 주든가. 라며 안개꽃을 휙 던져버렸다. 옆에서 신도가 킥킥거리고 웃었다. 혼마는 정신을 가다듬듯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다시 신호부 쪽을 향했다. 그거 참 아쉽네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적어도 2번은 데이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에는 뮤지컬을 보러 가려고 이렇게 티켓까지 사두었는데.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티켓 2장을 꺼내어 신도의 얼굴 앞에서 팔랑팔랑 흔들었다. 미안해요. 저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에요. 신호부의 말에 신도가 그럼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라며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뮤지컬은 혼자 가셔야겠군요. 라고 말했다. 난 신호부 씨와 가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혼마가 티켓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는데 후진호 할머니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 표 내게 넘기면 안 되겠나? 뭐?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혼마가 할머니를 보았다. 이거 뮤지컬 티켓이에요. 가요 무대가 아니라고요. 이스키 히로시도 스기 료타로도 안 나오는데? 알아. 날 아주 바보 노인네 취급하네. 노인네는 뮤지컬 보러 가면 안 되나? 넘길 거야 말 거야? 그냥 들이지 그래요? 신도가 무책임하게 말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하지만 이거 2장에 3만 원이나 하는 티켓이라고요. 저그에 찬 눈으로 신도를 노려본 다음 혼마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가져드릴 수는 없어요.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도 오사카 여자라 거저받을 생각은 없어. 만엔이면 어떻겠나? 한 장에 만 원요? 2장에. 혼마가 몸을 뒤로 젖혔다. 그건 너무 싸요. 3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2만 원은 주셔야 해요. 생긴 거에 비해 째째하네. 12,000엔으로 하지. 1만 8천 원. 좋아. 딱 가운데로 해서 15,000엔. 그럼 체면은 안국이겠지?
혼마가 대답이 없는데도 할머니는 검은 가방 안을 뒤적거렸다. 그제야 혼마도 포기했다는 듯 티켓을 내밀었다. 아, 이거 손해가 막심한다. 어른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생각해. 할머니는 가방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혼마에게 건넸다. 혼마가 5,000원을 거스러 주었다. 혼마와 신도가 서로를 견제하며 돌아간 후 신호부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뮤지컬을 다 보러 다니세요? 할머니 되게 멋쟁이시네요. 그런데 그 전에 퇴원하실 수 있어요? 뭐. 할머니는 애매한 반응을 보이더니 빙그르 등을 돌렸다. 그런데 저녁 무렵 예의 체격 좋은 간호사가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오진호 씨 정말 고마워요. 친구가 무척 기뻐하네요. 어? 신호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일인데요? 보고 싶은 뮤지컬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티켓을 싼값에 주셨어요. 2장에 3만원짜리를 2만원에요. 헐. 신호부는 말문이 막혀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코를 고는 척했다. 잠시 후 할머니가 갈아입을 옷이든 종이봉투를 들고 할아버지가 왔다. 피해가 없어서인지 빈집털이를 당한 충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경찰도 그리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지 않단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종이봉투 대신 검은 비닐 가방을 들고 할아버지는 돌아갔다. 그날 밤 신호부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시절 꿈을 꾸었다. 수학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서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암울했던 과거 그대로의 꿈이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옆자리에 후진호 할머니가 앉아 15,000원 하는 슬리퍼를 2만원에 팔았으니 5,000원 벌었지. 어쩌고 하는 것이었다. 끙끙거리며 몸부림치다가 눈을 떴다. 주위가 옅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다행이다. 라며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학시험 따위 더는 안 봐도 된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공기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어둠 속엔 누군가 있다. 누구지? 신호부가 간신히 소리를 내뱉었다. 그 직후 아래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누구야! 이번에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출입문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후다닥 밖으로 나갔다. 거기서! 라고 외치며 침대에서 뛰어내리려던 신호부는 배에 심한 통증을 느끼 신음을 내뱉고 말았다. 소리를 내기조차 힘들었다. 할머니를 깨우려고 침대를 팡팡 두드렸지만 할머니는 잠에 푹 빠져 일어날 생각을 안 했다. 어둠 속에서 수영하듯 허우적거려 겨우 비상벨을 눌렀다. 그러나 간호사가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몇 분이나 지나서였다. 하타나카가 다나카 대페이와 하라다 이코의 눈에 띈 것은 월요일의 일이었다. 야, 저기 하타나카 아니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코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정말 하타나카였다. 저 녀석 저기서 뭐 하는 거지? 하타나카는 후편한 뒤에 몸을 숨기듯 선 채 언뜻언뜻 얼굴을 내밀었다 뒤로 숨었다 했다.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뒤로 가서 깜짝 놀래줄까? 그런데 대페이는 잠깐 기다려봐.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 라며 이코를 말렸다. 둘은 전신줄 뒤에 몸을 숨기고 하타나카의 동태를 관찰했다. 누가 보면 중학생식이나 돼서 숨바꼭질 놀이나 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고 대페이는 생각했다. 움직인다. 이코가 속삭였다. 하타나카가 우편함 뒤에서 나와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대페이와 이코는 서둘러 하타나카에게 따라붙었다. 그런데 하타나카는 잠시 후 근처 파출소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라, 저 녀석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일이지, 대페이? 하지만 대페이가 알 까닭이 없었다. 파출소로 들어가는데 왜 사방을 살펴야 하는 것일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하타나카가 나왔다. 둘은 얼른 다시 숨었다. 저 녀석 뭐 하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나고 말이야. 이코가 부르퉁한 얼굴로 말한다. 그러는 동안 하타나카는 도망치듯 불이 나게 걷기 시작했다. 이코, 우리도 파출소에 가보자. 그럼 알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오케이. 둘은 파출소로 다가가 내부를 들여다봤다. 그런데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없네. 다들 휴식 중인가? 이코는 서슴없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야, 파출소 아니라는 게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그때 대페이가 야, 여기 좀 봐. 라며 책상 위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빳빳한 만엔짜리 지폐가 잔뜩 쌓여 있었다. 우와, 경찰들도 꽤 부자인가 봐. 이런 맹축. 자기 돈을 이렇게 아무데나 놔둘 리 있어? 이거 혹시 하타나카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파출소 안쪽에 있는 문이 차쿠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뭐야 너희들. 얼굴을 내민 사람은 인상이 상당히 무서운 경찰이었다. 그를 본 순간 이코가 먼저 후다닥 도망쳤고 덩달아 대페이도 달려나갔다. 근데 우리가 왜 도망쳐야 되지? 모퉁이를 돌 즈음에서야 대페이가 물었다. 이코는 숨을 헉헉거리면서 나도 몰라. 라고 했다.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니까 나도 모르게 발이 움직였어. 하지만 신도 아저씨랑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부르잖아. 그 아저씨는 형사라서 괜찮지만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은 어쩐지 거북하단 말이야. 그래, 그 심정과 알 것도 같다. 그런데 그 돈 정말로 하다나카가 두고 간 걸까? 그 녀석이 그렇게 큰 돈을 파출소에 기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며 건물 뒤에 숨어 파출소 쪽을 살피던 이코가 갑자기 몸을 움찔했다. 야, 굶었어. 아까 그 경찰이 쫓아오고 있어. 이코는 또 뛰기 시작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도망치냐고! 그러는 대페이 역시 뛰고 있었다. 대페이와 이코가 몹시 숨을 몰아쉬며 병실로 들어왔다. 땀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얘도 좀 봐. 왜 이렇게 뛰어다녀? 신호부가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눈을 찌푸리며 물었다. 선생님은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러죠. 대페이가 속이 빤히 보이는 인사치레를 하고 나서 그런데 무슨 일 생겼어요? 밖에 경찰차가 서 있던데요. 라고 물었다. 좀. 신호부는 어젯밤 병실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두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밤중에 도둑이 들었나? 이코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병실에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큰 병원의 한계야. 정면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체크하지만 건물 옆쪽에 있는 직원용 출입구는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 그리고 일단 들어오고 나면 환자와 구별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 네?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이 그러면 곤란하죠. 겨우 중학교 2학년인 주제에 이코는 마치 아저씨 같은 말투였다. 그래서 뭐 도둑 맞은 거라도 있어요? 나는 없는데 아니 후진호 씨는 종이봉투를 정말요? 대페이가 할머니 쪽을 돌아보았다. 정신 나간 도둑이야. 노인의 속옷을 훔쳐서 어디다 쓰겠다고. 하지만 엊그제는 집에 빈집 털이범이 들어왔고 어제는 병실에. 그러니까 범인은 후진호 씨의 무언가를 노리는 거 아닐까요? 신호부가 물었다. 경찰 역시 그 점을 이상하게 여기는 듯 몇 번이나 할머니에게 그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는 게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우연이겠지. 이번에도 할머니는 무심히 대답했다. 신호부도 침대에 누운 채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범인의 인상착의도 체격도 거의 보지 못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모르니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목격자도 전혀 없는 터라 형사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었다. 혼마 요시히코가 병실에 나타난 것을 신호부가 그런 생각을 떠올리고 있을 때였다. 그렇게 뛰시면 안 돼요!
라고 외치는 간호사의 목소리에 이어 후다닥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그가 문을 부수기라도 할 기세로 열고 들어왔다. 신호부 씨, 괜찮았어? 혼마는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신호부의 얼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다행이다.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를 아래층에서 들었을 때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호풍은? 하라다 이구호가 그런 말을 툭 내뱉었지만 혼마는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부원이 이렇게 혀수를 써오면 이런 병원에 선생님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어요. 그는 혀를 끌끌 찼다. 범인을 검거했던 선은 찾았겠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니 일을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네, 형사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있겠죠. 단서가 없다는 말은 할 수 없어 신호부는 애매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그리고 이럴 때 신도가 오면 괜히 얘기가 더 복잡해지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들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태평스럽게 들어온 신도를 혼마는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았다. 아니 그렇게 빈둥거려도 되는 겁니까? 범인에 관한 단서는 찾았어? 느닷없이 욕을 얻어먹자 신도 역시 눈에 불하렸다. 내 담당이 아닙니다. 지금 담당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어? 나도 그러고 싶지만 담당 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말이죠. 그럼 이 사건 담당은 누굽니까? 경찰이라고는 곱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신호부 씨가 습격을 당했는데 범인이 괘씸하지도 않습니까? 신호부는 습격을 당한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혼마의 핏발선 눈을 보자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물론 괘씸하죠. 하지만 그렇게 안달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경찰이 적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 이 관내에서 중대한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이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탐문 수사에 동원됐어요. 뭐죠? 그 중대한 사건이라는 게? 이번에는 신호부가 물었다. 위조 지폐 사건입니다. 최근에 위조 지폐가 나돌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참인데 그게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생각지 못한 곳이라니요? 놀랍게도 파출소 책상 위였어요.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두고 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 파출소 주변에서 대대적으로 단문 수사를 하고 있어요. 어머, 위조 지폐라고요? 신호부는 별 관심 없이 대꾸하다가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러자 다나카 대페이와 하라다 이쿠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아침에 학교 가다가 죽었어요. 쓰레기장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타나카 히로시는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곳은 병원 대합실. 질문하고 있는 사람은 관할서의 형사다. 주위에는 신호부와 두 악동도 있었다. 참고인 조사를 할 때처럼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다. 어디 있는 쓰레기장인데? 형사가 물었다. 일가에 있는 우체국지요. 우리 집 근처잖아. 대페이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어떻게 떨어져 있었어? 어떻게 쓰레기 봉투 뒤에 또 돈 말고 다른 건 없었니?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돈인 줄 알았겠구나. 형사의 질문에 하타나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파출소로 안 가져갔다? 죄송해요. 하타나카가 고개를 푹 숙였다.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결국은 가져다 놓았으니까 된 거잖아요. 이코가 옆에서 하타나카를 변호했다. 그래도 파출소 책상 위에 그냥 놓고 가면 곤란하지. 형사의 눈초리가 살짝 매서워졌다. 죄송해요. 늦게 신고해서. 하타나카는 불쌍할 정도로 기가 죽어 있었다. 신호부가 그쯤 했으면 된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형사가 수첩을 탁 덮었다. 앞으로는 즉시 신고하도록 해. 진짜 돈이든 가짜 돈이든. 형사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형사가 돌아간 후 하타나카는 신호부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에 선생님 뵙는 건데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슬쩍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부끄러울 거 없어. 시노부는 그렇게 하타나카를 위로했다.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잘 만들었어? 네,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하타나카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짜라니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종이가 좀 얇다 싶기는 했지만. 오코노미야키 가게에서 사용했는데도 안 지켰어? 이 고우의 짓궂은 농담에 하타나카는 얼굴을 찡그렸다. 오해구는 하지마. 마음이 아니다. 어머, 그런 멋진 말도 할 줄 알아? 역시 중학교 2학년이 다르네. 시노부의 말에 하타나카는 그제야 평소에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잘 들으셨나요? 시노부의 제자인 데페이와 이코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스승과 제자의 대화력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꼬꼬마 민트 유튜브와 함께 책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